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대 입시 소장으로 나온 유준서고요. 지금 대치동에서는 이제 5년 차 소장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이 시기에 제가 가능한 시간에 한해서 거의 모든 이 선화예고, 서울예고 학부모님들 설명회 다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세 군데 이제 연속적으로 나가게 돼서 오늘 처음 여기서 뵙는 거고요. 오늘 28년도 이제 수능 개편안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뭐 아이가 28년도 수능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도 못 하신 거고, 그냥 이렇게 개편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진행되는 상황에 뭔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머님들 걱정하실 게 없다예요. 왜냐면 바뀐다 무엇이 많이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훑어보고 검토를 해봐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역발상을 좀 제안을 해드리면요. 저는 07년도에 수능을 봤고요. 07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해 수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수능 성적표를 보게 되면 백분위, 등급, 표준 점수 이렇게 해서 점수가 조금씩 다른 지표로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쳤던 수능 07년도에는 모두 등급제로만 표기가 됐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는 원점수도 없고요. 백분위도 없고요. 표준 점수도 없어요. 오로지 등급으로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해였어요. 근데 이번에 수능 개편안을 보면 내신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변별력을 필요하게 돼요. 미대 입시이기 때문에 실기가 일단 대두될 거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면접을 진행하고 있던 학교 홍대 올해부터 벌써 면접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등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 조금 낮은 성적대에서 상위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성적이 나와도 안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위 성적 아이한테 어떤 이유에서든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바뀌는 입시에 좀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접하시는 것들이 복잡스럽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미대 입시는 이미 대입 제도에 있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에 여러 가지 변별력을 필요로 하는 뭐 실기부터 면접,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일찍이부터 도입해서 진행해 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많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인지해 주시면 미대 입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 양력은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참 뉴스가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까지 15년 동안 계속 입시반만 하고 있어요. 고3만 가리키고 있고요. 덕원예고에서도 중간 2년 동안 입시반만 해서 쭉 15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면 계속 N수생이 몇 명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시잖아요. 학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올해 수능 응시자는 더 많아졌다. 뭐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더 많아졌다 이런 것들만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접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막 예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되게 축하하고 좋은 어떤 감정들만 좀 아직은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의 경쟁이 시작이 되고 중학교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의 무엇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지금 아이들이 이런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셔야 아이들에게도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달을 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입시라는 부분을 좀 활기차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질 경쟁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실질 경쟁 대상. 앞으로 이제 대입 제도가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우리 고1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과 그 다음에 2학년 4월 이때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매년 4월 달에 대학교들이 대입 제도를 발표를 하고요. 원래 룰은 그 해당 연도의 고2 아이들에게 그 대입 제도를 발표해 주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게 좀 요새 이상해요. 올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제도가 개편되는 거를 현 고3한테 적용을 시켜서 4월 달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시기들이 좀
애매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입 제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일단은 실질 경쟁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현재까지 보지 못하신 재수생들이에요. 네, 재수생들이 실질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합격생들의 인서울 수도권의 합격생들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보면 대략적으로 미대에서는 60% 이상이 재수생이 나와요. 네, 60% 이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입시 과정과 네, 대입 과정에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 경쟁 대상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내신 상위 학생이 경쟁 대상이 될 거예요. 네, 첫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첫 중간고사가. 제가 예고에 있어봐도 예고에 있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첫 중간고사가 아이의 3년을 많이 결정지어요. 네, 전공부터 그다음에 학교까지. 네, 대입 학교까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결정을 짓습니다. 물론 1학년 첫 중간고사가 안 좋아서 우상향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드물어요. 드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를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쟁 대상은 내신 상위 학생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신 상위 점수가 저도 이게 좀 모호한데요. 지금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네, 현재 1등급이 상위 4%고 2등급이 상위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편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가 됩니다. 네, 그리고 2등급이 상위 34%예요. 이 34%는 4등급 초반 학생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 5등급제에서 얘기하는 3등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위권 성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정의 드릴 수 있는 상위권 성적은 1등급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미대 입시잖아요. 네, 아까도 이제 학과 선생님들 이제 이맘때 이렇게 뵈면은 학과 선생님들 질문이 저 대기실에서 막 쏟아지는데 서울대 가는 아이들 성적 제가 이따 뒤에도 첨부해 놨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들 뭐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영어는 몇 점 받아야 되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는 미대 입시기 때문에 2등급이 최상이에요. 2등급이. 네, 서울대 2등급 학교입니다. 미대 입시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준에서도 현행 2등급이 상위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위 10% 안에 들면 되는 거고 예고 기준으로 과에 따라서 네, 이제 서울대도 서울대 과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신 5등급제를 기준으로 홍대에서 저는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안에서 변별력 있는 어떤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이라는 부분이 변별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상대적 경쟁을 갖고 오게 될 건데 어쨌든 실질 경쟁 대상 첫 번째 내신 상위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치르면서 문이과의 N수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질 또 경쟁 대상이 되는데 지금 위에 첨부한 뉴스 보시면 수능 1, 2등급 수험생 중 10명 중 이제 6명이 이제 재수생이다. 네, 1, 2등급 중 6명이 네, 재수생이다. 이렇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뉴스 보도된 자료이고, 네, 지금 옆에 제가 일반적인 고등학생과 재수생들의 스케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옆에도 이제 상상미학이라는 굉장히 큰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이 있어요. 네, 그 학원의 스케줄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7시 반까지 등원을 해야 되고요. 네, 3번 지각하면 잘립니다. 네, 3번 지각하면 그냥 퇴원이에요. 400명의 학원을 데리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재종학원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기 인원이 많으니까 되게 순환율도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하면 자르고 뭐 하면 자르고 저희 아이들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별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스케줄이 7시 반부터 기본 10시까지 수업을 다 하게 돼요. 밤 10시까지. 근데 저희 아이들 아침 7시에 절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뭐 기타 등등등의 어떤 뭐 교우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내신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고는 그런 게 현저히 적습니다.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능만 내신에 대한 이미 결과는 나와 있고 수능만 10개월을 달리는 재수생 아이들과 네,
고등학생 아이들에는 시간표적인 문제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네, 그래서 고3 아이들 중에 수능 때 가서 성적이 좀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신과 어떤 수능 공부,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말고사 다음 2학기 중간고사 이 사이 텀을 정말 잘 이용하는 사례들이 수능을 잘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반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휴식이 될 수도 있죠. 네, 한번 시험 쳤으니까 한 2주 놀아야 돼. 약간 이런 중학교의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가는 내신은 나올 수 있어도 수능이 안 나올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대 탈락하는 여러 사례 중에 최저를 못 맞추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내신과 수능이라는 부분 두 가지를 두고 병행을 얼마만큼 유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이들을 15년 동안 지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내지 못해요, 대부분. 네. 보통은 가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가 중간고사가 끝났음에도 수능에 대한 공부로 바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집중력과 어떤 그런 어떤 학습 태도를 결국에는 가정에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터닝 포인트를 좀 잘 두셔야 나중 고3이 돼서 수능 경쟁을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적은 평균 2등급이에요. 네, 서울대, 홍대, 국민대 등의 상위 학교들은 2등급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학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드린 게 국어 성적 따기 힘들잖아요. 국어 2, 탐구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국어 3에 탐구 1도 같은 점수예요. 미대 입시에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재수생들과의 나중 경쟁을 위해서 시간 관리, 학교 생활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경쟁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적인 입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밑에 좀 다른 특이점들을 좀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네, 현재 이게 미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 학년 인구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년 인구가 주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출됐을 때 사회에서의 영향적인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무전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유전공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홍대도 올해부터 바로 수시에서 60 몇 명을 자유전공으로 뽑고 있죠. 네, 국민대 365명 신설됐습니다. 정시에서.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지금 무전공으로 뽑고 있는 거고 이게 제가 학교들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올해 4월 달에 입학처에 다 전화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홍대에 전화해서 60명의 자유전공 아이들이 다 시각 디자인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딱 했더니 다 가능하다고만 일관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가능하다라고 국민대도 그다음에 지금 홍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유전공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미대 중점의 학교들 서울대, 홍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이 늘면서 다른 미대과의 인원이 많이 축소되질 않고 그냥 신설된 느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증원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드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선들을 좀 그어놨어요. 그래서 현행 5등급이고, 이제 개편 5등급이고, 현행 9등급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3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실기라든지, 어떤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라든지, 무언가 차이점을 발생시키면 가능성이 있는 해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국민대학교 현재 2등급 학교로 디자인 쪽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07년도 수능을 보고 그때 대학을 갔을 때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제 동기들이죠. 제 동기들의 성적이 중구난방이었어요. 2등급도 있고 낮으면 4등급도 있었어요. 네, 4등급 대 아이들이 국민대를 갈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받았던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과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수시 전원 선발을 하고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차 10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네, 실기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가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을 많이 점수를 내어주는 분야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부분이 한양대에서 처음 실시되고 했을 때 제가 아이랑 이야기해서 현대고 아이를 1차 통과시켰을 때 그 아이 내신이 6등급이었어요. 네, 보편적으로 3등급 통과 사례가 제일 많은데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종합전형은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적이 많이 돼버리면, 해가 많이 지나서 누적이 돼버리면 그런 어떠한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이 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적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되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과 활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 내신 변별력은 떨어집니다. 어머님들 다 그냥 지금 28년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뉴스든 유튜브든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네,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 변별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변별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취도 평가라는 부분에 성취도로 평가되고 있는 이제 고의 심화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도 다 등급을 매기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뭐 그 학점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어쨌든 내신 변별력은 추락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무조건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능이 최저가 올라갈 것이다. 일단 이것만 좀 하나 찝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코로나 전에 수능에서 세 과목 합 그 최저가 8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코로나 후에 9가 됐어요. 네,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서 9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는 또 한 번 최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내신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 예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도 반복된 같은 입시를 2012년도부터 지금 미술활동 보고서와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면접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어요, 올해. 네,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은 또 나중에 실기가 본격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고 홍대도 네, 아니면 네, 그런 면접에 대한 시간이 좀 극대화되거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 심화 면접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의 하락은 다른 것들을 키워놓는 풍선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 상승, 네, 그다음에 지금 미반영 전형들 되게 많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미대 입시 쪽에서는 뭐 이화여대, 고려대 다 수능 최저 없거든요. 수능 최저 도입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홍대는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최저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최저가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과 반영 비율 상승. 이거는 예고한테 땡큐예요. 네, 예고의 땡큐입니다. 네, 근데 이 비교과라는 활동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과 시간을 들여서. 아무래도 내신이 높은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아이들 컨설팅 하면서 그런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돕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요새는 정말 그 챗 GPT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단어와 키워드들은 상위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교과냐, 어떤 활동 보고서냐에 따라서 3등급 아이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상에 적히는 어떤 단어나 키워드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성평가의 확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대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성평가의 확대가 될 것이다. 네, 생활기록부랑 활동보고서상에 단어들의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단어들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화될 거다 예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시나 심화, 그다음에 실기가 없는 학교에 실기가 도입이 될 수도 있고 면접이 없는 학교에 면접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화예고 아이들이 이화여대 작년 수시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대 교수님의 얘기로는 선화예고 아이들의 면접 태도가 좀 소극적이다. 이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아이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있을 3년 후에 치러질 어떤 입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미리 하는 것과 나중 가서 나 면접해야 돼. 이런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학년 내신 성적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전공을 많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신이 낮고 수능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과를 낮춰야 높은 학교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인지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진학하는 방식들을 좀 나열을 해드렸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엔 내신 뭐 수능 다 준비하면서 가는 게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신이나 수능이 일정 상위권을 진학하는데 포커스를 못 맞추게 되면 중위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실기 경쟁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그냥 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숫자와 경쟁을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이라는 부분도 N수생들까지의 경쟁이잖아요. 네, 실기도 N수생들 포함 경쟁이에요. 네. 서울예고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부분 중에 재수생들, 삼수생들의 재도전이 정말 많거든요. 재도전이. 네, 결국에는 많이 한 아이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내신과 수능을 상위로 유지하지 못한 채 좀 내려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기 경쟁률이 2배, 3배로 뛰어요. 네, 특히나 많이 과열되어 있는 디자인 쪽에서는요, 올해 서울여대 얼마 전 26일 날 실기 시험이었거든요, 수시. 네, 실기 경쟁률이 90.04대 1이에요. 네, 10명 뽑는데 거의 1000명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쟁률은 사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고, 저는 뭐, 그 주택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돼본 적도 아직 경험도 없는데, 아이들이 90대 1 이런 거 정말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20년도 이후에 12년도부터 실기로 먼저 아이들 뽑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고 면접 보고 이런 전형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이때도 서울대학교 경쟁률 100대 1 그냥 넘어갔어요. 네, 장소가 없어서 킨텍스에서 했어요. 네, 킨텍스에서. 네, 이렇게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미래 입시에서 제가 봤을 땐 네, 내신과 수능에 대한 부분이 잘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내신을 아이가 고1 때 좀 잘 유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회가 있어요. 네, 수능과 내신은 좀 달라요. 네, 내신은 수시에서 적용이 많이 되고요. 네, 수능은 정시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로 가고 있어요. 네, 현재는 디자인 쪽에서는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학교가 제로입니다. 아무 데도 안 해요. 아무 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능으로 빨리 갈아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또 미대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대는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다 정시에 있어요. 네, 정시에. 수시에는 현재까지 비실기로 뽑는 인원이 디자인과 7명. 네, 7명 뿐이고요. 전체 정시 선발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따라서도 사실상 수능이 더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서울대 내신 전혀 안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바뀔 수 있어요. 네. 대입 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1 때는 아직 대입에 대한 제도가 정확하게 발표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다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화예고, 서울예고 전부 다 상위 예고들은 대학 실기랑 유사한 것들을 해요. 네, 아이들 중학교 때 이미 대학 실기와 유사한 것들을 좀 경험을 했고요. 네,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현재 상위권의 실기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개념 실기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 실기가 아니에요. 네, 표현 실기가 아니라 개념 실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고 어떤 문해력을 가지고 네, 어떤 표현을 해서
네,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아이들 정말 많이 만나고 외국 아이들도 만나고 해보면 솔직히 느끼는 부분은 한 10명 중에 한 2명,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 네, 이 정도가 좀 능동적인 사고와 좀 어떤 재미있는 그런 현 사회를 살면서, 현 시대를 살면서 어떤 다른 미술과 과학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다각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아이는 한 5명에 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좀 되게 편협적이고 자기가 아는 분야. 네.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고 해도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좀 범시야적인 부분을 갖지 못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선아예고 서양아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선생님이 동양학과 문제를 가지고 학생하고 문제를 푸신 거예요. 네, 동양학 기출 문제고요. 지문에 아주 징그러운 것도 네, 사실적으로 잘 그리면 아름다울 수 있다. 네, 이런 소크라테스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이 있었고요. 실물로 밴댕이를 줬어요. 멸치보다 조금 큰 네, 밴댕이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텍스트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뭔가 소묘로 그려봐라.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글 속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그려라가 없어요. 네, 그냥 글을 토대로 그려란데, 네,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주어진 밴댕이를 그냥 책상에 놓고 열심히 따라 그렸어요. 네, 이게 전부고요. 네, 그래서 요구한 부분은 밴댕이를 해체하고 그 속의 뼈와 내장과 장기들이 네, 징그러울 수 있지만 네, 사실적으로 그려서 좋아 보이게끔 해달라가 학교의 요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 속에 있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해력을 통해서 뭔가 유출을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실기 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학생 작이고요. 네, 메추리알과 기아도용을 가지고 양념통 3개, 그다음에 닭이 세트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하고 조형적 수업이나 어떤 그런 물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수업을 많이 안 한 상태로 아이들한테 시키면 아이들은 메추리알에 그냥 삼각형 주둥이를 달고요. 네, 그리고 그냥 메추리알을 잘 잘라가지고 뚜껑을 만들고요. 정말 단순한 결과물을 보여줘요. 정말 단순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형이 무엇인지, 네. 우리가 디자인과 공예과 등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성향적 중요성이 뭐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결과는 그냥 잘 그린 메추리알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리는가. 네, 그리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치중하게 되고 아이의 어떠한 그림적 색깔이 생겨요. 디자인적 사고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면서 디자인을 준비를 하는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면 홍대고요. 네, 홍대 면접 실기 있어요. 면접 실기. 그냥 단순히 면접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가게 되면 이제 프린트를 받게 되고요. A4에다가 간단하게 그 프린트를 풀어서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분 동안 진행되던 게 이제 30분으로 늘었어요.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그런 표현을 보겠다. 네,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홍대 면접하면 그냥 미술사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미술사에 나오는 작가의 작품을 유튜브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이런 게 디자인과에서 면접 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문장 속의 내용들을 유추해야 돼요. 문장 속의 내용들을 유추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시각적 데이터로 바꿔야 되고요. 그 시각적 데이터를 조형적 관계로 뭉쳐야 되고요. 그거를 애들이 보통 10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 과정도.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서울대, 홍대, 그다음에 지금 얘기는 제가 못 드리지만 국민대, 시립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의 실기가 다 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위권의 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중위권의 학교는 다르게 생겼어요. 네, 다르게 생겼어요. 네, 중위권의 학교 서양학과라고 하면 이런 실기가 아니고요. 네, 모델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인체 모델을 똑같이 그려요. 조소, 네, 두상 만듭니다. 네, 동양화 마찬가지로 모델 그리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위권은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네, 얼마만큼 그런 학과적인 전공 역량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3년 동안 어떤 실기를 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예고 내신 실기가 네, 대입 실기를 표방합니다. 네, 똑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 드리면 성적이 안 나오면 예고 내신 실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위 실기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면 지금 계속 지금 문제를 같이 세 개를 보셨지만 문제가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이미지가 갈 것 같은데 텍스트를 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문해력, 독해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그 글을 읽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길러질 수도 있을 거고 부족하다면 어떤 다른 어떤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그림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논술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글을 읽고 무언가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무언가로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와 대상에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고의 내신은 그와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예고의 내신 실기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홍대가 미술 내신을 반영하진 않아요. 반영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경험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술 내신 성적 순위가 교과 성적 순위랑 비슷해요. 네. 정말 비슷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학구열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닮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반증하면 아이가 우상향적으로 성적이 좀 뭐 처음에 잘 안 나는데 우상향적으로 가시길 원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1학년 내신 실기를 제대로 열심히 안 했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건너뛰어져서 2학년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우상향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실기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홍대랑 서울대가 지금 정시에서 같은 나군에 있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나군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서울대나 홍대는 사실상 같은 성적의 학교거든요. 실기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가 서울대를 쓰는 거고요. 실기에 좀 부담감이 있는 아이가 홍대를 쓰는 거예요. 네, 성적은 같아요. 수학 반영 서울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수학 반영 해봤자 높지 않아요, 성적이. 디자인과가 유독 높아서 3등급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3등급이 그냥 잘 나왔을 때 3등급을 얘기 드리는 거지 4등급 통과 사례도 많고요. 네, 보통 조소 동양화 6등급 상관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대나 네, 서울대나 사실상 같아요, 성적이.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 실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실기에 자신이 있고 가리키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서울대를 써봐라라고 기울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좀 서울대를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따 마지막 멘트로도 하겠지만 이 교과와 수능과 그다음에 실기 세 가지의 학업이잖아요. 네, 이거를 다 병행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예고는 학교에서 내신 실기를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플러스인데 아이가 내신 실기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 실기 시간에 열심히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땐 네,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을 알차게 쓰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내신 실기 시간을. 네, 더더욱이나 실기 시간에 열심히 해주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하면요. 다 잘하는 것이 좋지만, 네, 실기, 수능, 내신, 비교과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1학년 때는 1차적으로 제가 좀 이번 개편안을 두고 봤을 때는 내신하고 실기를 챙기시는 게 맞아요. 1학년 때. 내신이랑 실기. 네.
수능은 지금 통사 통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이 반복돼서 다시 3학년 때 치러지게 된다는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현재 저도 이것저것 다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수능보다도 일단 내신과 실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아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목표에 대한 좀 확실한 무언가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기랑 내신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동아리 활동, 비교과 활동들이 이제 있게 돼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첫 그 무엇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통 회장을 했다. 어떤 뭐 부장을 했다. 이거 되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회장이 전국으로 따지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부장도 너무 많아요. 미술부장 한 학교에 한 명 이상씩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학생이 유준서 학생이 회장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뭐 이렇게 어떤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쓰면 회장 키워드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네. 차이점을 만들어야 돼요. 차이점. 네. 근데 이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동원이 돼요. 정말 많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지리 시간에 수행 평가로 미술 활동을 했다. 무슨 미술 활동이냐.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하면 벽화 그리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컨설팅 하면서 받아보면 얘도 벽화했어, 쟤도 벽화했어, 쟤도 벽화했어요. 네. 근데 그 벽화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벽화는 벽화를 한번 그렸는데 1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보완 활동을 했다. 네. 이러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비교과를 적고 세특을 적는 부분에서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님들 이거 정말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선을 딱 그어드리면 이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얘는 내신 다른 교과도 해야 되고요. 수능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실기도 해야 돼요.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보는 뭐 여러 가지 시야와 어떤 수행평가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에서의 어떤 미술적 접목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 현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는 요새 AI 디자인과가 신설이 작년에 됐거든요.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AI와 미술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혀 수학과 코딩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던 우리 학생이 네, 그런 수행적인 부분에 코딩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네, AI가 들어갈 수 있다면, 테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이 할 수 없고 어른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교과가 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시지 않으면 아이의 비교과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얘기 드린 게 아까 5등급제에서 3등급까지 제가 봤을 때 홍대 가요. 홍대. 네, 그래서 비교과를 잘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또 했고요. 네, 홍대를 기준으로 국영 필수의 수파가 선택이에요. 예고가 너무 유리한 거는 사회가 잘 안 되면 과학을 하면 되고요. 과학이 잘 안 되면 수학을 하면 돼요. 네, 이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고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홍대를 가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국어. 네, 모든 실기가 국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네, 문제를 읽고 제대로 읽질 못하면 문제가 돼요. 네, 한양대학교 디자인 실기에서 참치캔을 주고요. 참치캔을 절대 까지 말고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치캔을 까야만 또 기름도 흘러나오고 그 안에 먹을거리도 그릴 수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까요. 네, 저는 이건 정말 독해 능력과 어떤 문해력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요. 실수 때문에 떨어져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읽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아이가 읽는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국어를 많이 강조를 드려요. 영어 현재 절대평가고 나중까지도 절대평가일 거예요. 아이가 수능 칠 때도 절대평가일 거예요. 영어는 제가 기준 잡아드리면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네, 3등급이면 충분해요. 어느 학교든. 네, 어느 학교든 3등급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네,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이 기준이 되고요. 3등급은 그 해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작년엔 너무 어려워서 3등급 유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작년 선화여고에서 수시 홍대 떨어진 아이들이 보통 영어 때문에 못 갔어요. 네, 영어 때문에. 근데 그럴 일은 제가 봤을 때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 실기의 형태를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이게 확대가 될 거예요. 네,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위권 학교 중에 바뀔 수 있는 학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단국대 일단 좀 예상하고 있고요. 경희대 이런 학교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실기에 대한 부분은 상위권으로 더더욱 갈수록 네, 개념 실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술 내신이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교과 부분에서 미반영이에요. 홍대마저도 미반영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작용을 안 한다. 미술 내신이 작용이 안 한다. 이 부분으로 둘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어떤 턱걸이 선에 있는 홍대를 붙을까 말까 턱걸이 선에 있는 한 5, 6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 내신에 대한 정성평가를 가지고도 떨어지고 붙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술 내신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창의적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잘 할 거예요. 네, 예고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 활동만큼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율적으로 막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례를 얘기 드린 거고,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생기부 내용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스스로 탐구의식을 갖고 나의 진로를 위해서 무언가가 진행이 됐다. 네,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적혀야 되는데 평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유사 내용에서 차이점 주기가 핵심입니다. 네, 유사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팁을 좀, 이건 근데 제가 한번 써먹은 거예요. 네, 한번 써먹은 거고요. 수학 시간 수행 평가를 가지고 네,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캐릭터 디자인을 시켰어요. 방정식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네,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벌써 그 아이 지도한 게 5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게 또 뭐 넘어가고 해서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거고, 뭐 저도 이제 준비 중이지만 뭐 AI 관련된 게 좀 가장 핫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수행적으로. 네, 그냥 단순히 AI한테 그려줘 이게 아니라 네, AI와 같이 어떤 협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또 다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거 되게 큰 정보 드린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하면 정성평가라 그래서 단어들이 점수화되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래서 그 단어에서 차이점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아이가 이제 면접에 갔을 때는 그 면접 상황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홍대에 대한 부분은 교과 20%,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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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80%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류상에 단어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줄 거예요. 네, 그래서 회장이라는 단어는 전국의 모든 회장이 다 적히잖아요. 네, 회장인데 어떤 회장인가? 네, 그 부분에서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네, 뭔가가. 그러니까 똑같이 회장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점수가 다른 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열람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과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네, 미대 입시는 현재 수시랑 정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상위 학교들의 수시 경쟁률, 지금 비실기 쪽으로 적어 드린 거예요. 낮지 않습니다. 네, 낮지 않아요. 네, 홍대 같은 경우에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미술 우수자 전형에 한해서 활동 보고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일반고 아이들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또 2대만 되더라도 뭐 모집 명수가 적은 영향도 있지만 활동 보고서에서 자기소개서로 약간 더 간략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홍대랑 이대 이렇게 보면 홍대가 더 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대는 수학 포함을 한 교과 전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가 조금 더 전체 성적이 높은 아이가 되는 사례가 돼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반영 과목과 반영 성적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 홍대 갈 수 있는데 이대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네, 특히나 수시같이 전교과를 반영하는 상태들이 되면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근데 문제는 바뀔 수 있는 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1학년을 잘 보내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전형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두 번째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홍대도 교과 전형으로 뽑는 명수가 있어요. 네, 자율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입시 제도에선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교과에서 내신 정량 평가로만 학생이 붙고 떨어지고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변별력이 너무 추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부 다 이쪽, 요쪽 미술 우수자나 종합 전형으로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글로 갈 거고요. 네, 미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가 80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바뀌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예고 아이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바뀌지 않는 부분을 좀 고려하고요. 이거 서류가 80으로 바뀐 거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뀌는 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뀌기를 저는 일단 바라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종합 전형으로 만약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서류를 100% 심사하겠다. 이러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의 확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대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진 않아요. 아이를. 네, 미대 쪽에서는. 근데 종합 전형도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종합 전형이나 미술 우수자 전형이 강조될수록 내신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현 시점에서도 선화예고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열하면 그냥 당연히 얘네 정도는 다 홍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홍대는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유 모르게 떨어져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정성평가, 내신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정성평가에서 무언가 점수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성적 안에 못 들어간다, 홍대를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실기 전형이 도입이 되는 게 현재 제도예요. 네, 현재.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성적 상위 학생들한테는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부여가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신 성적으로 배수 인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실기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이에요. 네, 이런 것도 요새 좀 유행을 했어요. 유행한 지 한 6년 됐어요. 네, 요새 유행해서 우후죽순 막 대학들이 나도 할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한양대까지 또 이렇게 추가가 됐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시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생겨나고 유행처럼 상위권에 번지는 거라.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괄 전형이라 그러면 보편적인 미대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전년도 그 합격생들의 성적과 유사하다. 그럼 지원하고 실기 경쟁을 통해서 이제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서울여대 그 90대 1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전형이에요. 이 전형. 네, 실기로만 싸우자. 네, 이 전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이제 수상자에 한해서 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4년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에서 실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아이들한테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국민대 하나만 적어놨는데 하나 빼먹었어요. 네, 경희대 있습니다. 네, 경희대 있어요. 근데 경희대는 국민대는 이제 디자인에 특화된 거고요. 경희대는 동양화, 조소, 그다음에 서양화 이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제가 가이드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다 이걸 가이드로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든, 네, 어떤 학교든, 어떤 선생님이든. 그래서 너 모의고사 몇 등급이니까, 어떻게 하자. 너 내신 몇 등급이니까 어떻게 하자. 근데 일단은 이걸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목표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서울대랑 홍대를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두고 봤을 때, 내신 보편적으로 2등급 대, 네, 2등급 때, 뭐 3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2등급 때, 네, 수시든 정시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평균 100분위가 일단 2학년까지는 90% 정도 이상은 유지해주는 아이들이 나중에 서울대, 홍대에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고3 3월이 되면 그때까지는 그냥 같은 학년끼리의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재수생 끼고요. 반수생 낍니다. 네. 그래서 성적들이 떨어져요. 미대 입시 아이들이. 네, 대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90%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90% 정도의 백분위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방어를 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해본 보편적인 서울대, 홍대를 가는 아이들의 어떤 관리 성적은 그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는 수시보다 심플해요. 수시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직 수시 중이거든요. 네, 수시가 너무 힘들고요. 정시는 심플해요. 정시는 현행 체제로는 내신 들어가는 학교도 없고요. 네, 출결, 봉사, 동아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그냥 정시는 오로지 수능과 실기 이거예요. 수능과 실기. 그래서 수능 성적이 대학 지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상위권의 대학은 수능 반영률이 보편적으로 더 높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행처럼 번졌다는 다단계 전형들이 상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서 그 배수 안에 들어가질 못하면 지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나군 서울대를 썼지만 실기 자격을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정말 중요해요. 수능이. 미대 입시에서 수능이 가진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실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기만큼. 네. 그래서 사실 그 옆에 재종학원, 저희 학원 옆에 재종학원도 보면 사실 뭐 저희 학원보다 훨씬 크거든요. 제가 가리키는 미술학원보다 훨씬 크고요. 그 아이들이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심야 자습하면 새벽 1시까지 매일같이 400명을 붙잡아 놓고 있는 학원인데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도 느끼는데 그 아이들의 90%가 미술을 해요. 예체능 종합 전문인데 다 미술하는 아이들이고요. 10% 정도가 음악하고 뭐 체육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다 미술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경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합격생들, 네, 제가 경험한 저희 합격생들에 대한 성적을 나열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국민대 붙었는데 서울대 떨어진 아이의 성적도 있고요. 아픈 과거, 네, 이런 것도 좀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는 디자인 전문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기준으로 나열을 해드린 거고요. 디자인은 서양화와 같이 가장 높은 성적들을 가졌어요. 네, 동양화 조선은 한 등급 정도씩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영어가 애매해요. 영어가 어떤 학교는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고요. 어떤 학교는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요. 네, 근데 이건 디자인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양화, 조소 전부 다 포함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영어의 가중치가 높은 학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아이들 국어 3등급 받기 되게 힘들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4등급을 만약 받았다. 그럼 백분위가 높아봤자 76%예요. 네, 근데 미대 입시에서 전과목 반영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중상위 정도 돼서 서울여대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는 국영 탐 중에 현행 체제로는 네, 두 과목만 해요. 그래서 국어를 뺄 수도 있어요. 영어 탐구로만 낼 수도 있는데 영어 4등급을 85점을 줘요.
네, 국어 4등급이 76점이 최고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영어가 중요한 중위권 아이들도 있어요. 영어가. 네, 영어가 점수 따는데 그 대학을 가는데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키가 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가 좀 공부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좀 끌려가시다가 전체적으로 성적을 다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여러 보거든요. 네, 특히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놓지 않았으면 하는 건 전 영어라고 많이 얘기를 드려요. 네, 영어가 좀 버텨준다면, 네, 그래도 인설의 마지막 희망들을 태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영어가 안 버텨주면 희망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어, 오늘 그냥 기억하실 내용은 그냥 내신 변별력, 수능 변별력의 하락으로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된다. 네, 근데 이게 미대 입시가 아닌 다른 데는 정말 이것 때문에 막 얘기도 많고 이슈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성적으로만 뽑던 학과에서 무언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뭐 논술을 봐야 되냐, 어떤 면접을 해야 되냐 이야기가 많지만 저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 그냥 점수의 정성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고득점에 대한 부분을 어떤 비교과나 실기에서 해야 된다인 거지 전혀 새로운 것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신의 변별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실기랑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잘 그래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대입평가 요소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 그다음에 내년 고3 아이들 입시랑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일단 이제 아이가 고1 내년 25년도 올라가면 4월. 네. 이때 아이가 가고 싶은 보내시고 싶은 학교들 입학처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네. 입학처를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직접 입학처 요강을 살펴보시는 거랑 그냥 저 같은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읊어주는 거랑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가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쯤 보시고 이런 요강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어떤 서로 간의 실수나 아이의 진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4월을 기점으로 1학년 4월, 2학년 4월, 3학년 4월 모두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도 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요. 학교 지금 선화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게 대입 제도가 우리 바뀐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와 있어요, 공지사항이. 네, 공지사항이 그냥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그 변화를 좀 늦게 감지하거나 이게 한두 달만 늦어도 그런 생기부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준비하는 방향성이 많이 기간적으로 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이 4월 달, 이 4월 달 정말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게 미대 입시는 정말 균형감이 핵심이에요. 네, 실기, 내신, 수능 균형감이 핵심인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이는 균형감이 떨어져요. 네, 학생들은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열심히 잡아주시고 네, 열심히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이 아이디어를 잘 못 내시면 아이가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너무 좋은 결과를 두고 축하받을 일들을 지금 여기까지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냥 잠깐 쉬는 데고, 네, 이어가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와 다른 어떠한 그 학습량 때문에 방황의 시기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 컨설팅 하면서 정말 심각한 사례도 많이 겪고요. 네, 그런 사례 중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아이가 맨날 잔대요. 남학생인데 현대고아인데 아이가 맨날 잔대요. 엄마는. 네, 근데 공부는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해가지고 수능을 못 보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그냥 잔대요. 이거밖에 엄마는 모르세요. 근데 아이를 제가 데리고 2주간 수업하고 네, 그리고 나서 불렀더니 결국에 자는 것 아니에요. 문 닫아놓고 유튜브 보고 네, 넷플릭스 보고 저보다 저도 미술 좋아하고 미술 관련 영화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고 보지만 저보다 더 많이 봤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느냐.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마다 성향도 너무 다를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머님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즐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깐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고등 과정을 끌고 갈지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